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심플렉스법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도 해보고 그 단계별 의미에 대해서 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렉스법이라는 거는 어떤 LP 문제가 아무 형태든 상관없는 그런 LP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걔를 먼저 정규형 LP로 바꾸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최대화 문제 기준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최대화 C 트랜스포즈 X 서브젝트 2 AX는 B인데 X가 다 비음인 이런 정규형 LP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 A라는 행렬은 기저 행렬이랑 비기저 행렬로 좀 분할이 되고, 그리고 X라는 변수 벡터도 XB라는 기저 변수 벡터랑 XN이라는 비기저 변수 벡터로 분할이 되니까 AX는 B를 이렇게 분할된 걸로 표현을 해보면은 BN 곱하기 XB는 XN, 요거는 BXB 플러스 NXN 이렇게 되는데 요게 B다. 자, 그러면은 요 B 인버스를 양변의 앞쪽에다 곱해줘 보면은 XB 플러스 B 인버스 N XN 는 B 인버스 B가 되고, 요거를 XB만 좌변에 놔두고 다 우변으로 보내버리면은 XB는 B 인버스 B, 그리고 요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B 인버스 N, XN이 되겠지만 XN 앞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유지시켜주고 싶으니까 플러스 B 인버스 N에 마이너스 XN 이런 식으로 현재 극점에서 기저변수와 비기저변수의 관계가 유도가 됐습니다. 좌변이 기저변수고 우변에 있는 XN 얘가 이제 비기저변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써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기법을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IN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 집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기저 변수 벡터가 이렇게 x1, x3, x5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때 IN이라는 집합은 1, 3, 5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XB를 B 인버스 B에다가 플러스 요 부분을 서메이션인데 이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에 대해서만 B 인버스 AJ 곱하기 마이너스 XJ 요걸 해주는 것이다. 자,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이 N이라는 게 사실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사실 비기저 변수들이랑 연관된 원래 개수 행렬 A의 열들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N이라는 거 안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IN이라는 그 집합이 이런 식으로 J1, J2, 따따따, J 그리고 비기저 변수니까 이게 몇 개냐? M n에서 m개 뺀 것만큼 있겠죠. 비기저 변수가 n 빼기 m 이렇게 있다 치면은 요거는 사실 A1이 아니라 A, J1, A, J2 쭉 가서 A, J, N 빼기 M 이렇게 N 빼기 M 개의 비기저 변수랑 연관된 열벡터로 구성된 그런 이제 행렬이란 말이에요. N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B 인버스 AJ1, AJ2, AJN 빼기 M 곱하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XJ1, 마이너스 XJ2, 마이너스 XJN 빼기 M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해준 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관계식을 좀 표현을 해본 거고, 목적함수 값에 대해서는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함수 값 z라고 하면은 z는 C 트랜스포즈 x죠. 근데 이제 C라는 애도 이렇게 기저 변수랑 연관된 애들이랑 걔를 트랜스포즈해서 행벡터 형태로 쓰겠습니다. 비기저 변수랑 연관되어 있는 목적함수 개수들 cn 걔를 트랜스포즈해서 행벡터로 쓰고, 그리고 기저 변수 벡터, 비기저 변수 벡터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행렬고 변산처럼 하면은 cb 트랜스포즈 xb 플러스 cn 트랜스포즈 xn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 부분 할게요. 근데 요 C, XB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사실 넣어줘도 되죠. 요거부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를 결국엔 그대로 다 넣을 건데, 요거부터 넣어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괄호를 열고 플러스 B 인버스 N에 마이너스 XN 이렇게 되고 플러스 CN 트랜스포즈 XN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또 이렇게 분배해 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플러스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에 마이너스 XN 이렇게 되고 플러스 CN 트랜스포즈 XN이고, 여기서 XN이 두 개 항에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를 묶어줘서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그리고 플러스 괄호 열고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에 요거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남겨주고 싶어서 마이너스 CN 트랜스포즈로 가져온 다음에 그 뒤에 마이너스 XN을 곱하는 그런 식으로 요거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Z0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Z0 플러스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표현식을 여기다가 요게 이제 요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 B 인버스 N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요 서메이션의 B 인버스 AJ란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J, IN인데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J 빼기 그리고 여기 CN 트랜스포즈라는 것도 결국 비기저 변수들의 목적함수 개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행벡터니까, 여기에 이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CJ로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XJ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것처럼 이것도 이 부분을 이렇게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 집합에 대한 서메이션 형태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한번 더 풀어 써줘 보면은 사실 요 부분을 우리가 요거를 ZJ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J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 J들에 대해서 ZJ 빼기 CJ 곱하기 마이너스 XJ다. 뭐가? 요게 이제 Z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찍어 온 건데요. 여기서 잘 보면은 이 Z0라는 애는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함수 값이고 우리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비기저 변수 중에서, 그러니까 심플렉스법을 진행할 때 우리가 비기저 변수 중에서 하나만 기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xk라는 얘가 이제 진입 변수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K라는 애는 우리 IN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그런 인덱스여야겠죠. IN이라는 게 지금 비기저 변수들의 인덱스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XK라는 애가 진입 변수, 즉 다음 극점에서 새로운 기저 변수가 되는 애라고 하면은 다음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값 Z는 Z0 플러스 이제 요 부분에서 이 IN 안에 있는 많은 이제 J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K라는 애 하나만 0보다 커질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있을 거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IN에 있는 애 중에 K만 필요 있고 나머지 J들은 지금 필요 없다. 왜냐면은 여기에 곱해지는 XJ 요게 그 얘네들은 다 0일 거니까. 그래서 ZK 빼기 CK 곱하기 마이너스 XK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 자, 그래서 현재 극점 대비 다음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의 증가분. 그러니까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 지금 몇인데 다음 극점에서는 몇이 된다. 그래서 이 커지는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그게 이제 증가분인 거죠. 델타 Z는 바로 요만큼이다. 자, 그리고 xk가 새로운 진입 변수고 다른 비기저 변수들은 계속 0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또 기저 변수랑 비기저 변수들 간에는 어떤 등식이 세워지냐면은 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유도한 거. 근데 여기에서 xk만 지금 0보다 이제 커지고 여기 있는 나머지 XJ들은 다 그대로 0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XB가 B 인버스 B 플러스 B 인버스 AK의 마이너스 XK K에 대한 거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여기 K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 극점에서는 요렇게 기저 변수랑 비기저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걔도 여기다가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왔고, 자 그러면은 한번 진입 변수로 결정된 xk가 k를 우리가 몇으로 증가시킬지. 지금 xk가 0이잖아요. 근데 얘를 증가시켜서 몇 가지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최소 비율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표기법 하나를 좀 소개를 할 텐데 이런 V라는 벡터에 대해서 가로로 좀 씌워주고 밑에 첨자로 I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열 벡터 V의 I번째 원소다. 그런 표기법으로 쓰고요. 그때 이제 최소 비율 검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식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결국 이제 요게 요 부분이 다 0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그 정규형 LP에서 모든 변수들이 다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XB는 B 인버스 B인데 B 인버스 B 요거 자체가 사실 열 벡터란 말이에요. 왜냐면 B 인버스가 이렇게 생긴 정사각 행렬이고 B라는 애는 우변상수 벡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어떤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벡터에 요게 있는 그 벡터의 크기 요거는 1에서 2부터 이제 m까지 있겠죠. 제약식 개수만큼 그 뭐야 우변상수 벡터의 개수가 있으니까 우변상수 벡터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표기법을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벡터 형태로 써보면은 B 인버스 B의 첫 번째 원소, B 인버스 B의 두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해서 B 인버스 B의 n번째 원소까지 있는 거고 플러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것도 사실 벡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B 인버스에다가 어떤 AK라는 벡터를 곱한 거니까 AK라는 거
여기에 이제 A 모식 이런 애들은 결국 다 원래 개수행렬 A의 그 A를 이루는 그 열 벡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크기의 그런 1부터 뭐 m개까지의 원소가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B 인버스 A1, A1이 아니라 B 인버스 AK의 첫 번째 원소, B 인버스 AK의 두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B 인버스 AK의 n번째 원소까지 있고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XK는 스칼라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0 이상이어야 되지. 왜냐면 이게 결국 다 그 우리 정규형 LP 문제의 변수니까 0 이상이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요 형태에서 사실 요 부분은 별거 아니고 요걸 여기다가 다 안에다 넣어서 곱해준 거고 요 우변을 그냥 이렇게 이 0이라는 거는 사실 요게 0 벡터니까 벡터 형태로 이것도 그냥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식으로부터 진입 변수 xk의 증가량 델타 xk가 몇 가지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최소 비율 검사를 하는 건데 이런 표기법을 또 하나 소개할게요. 그래서 r급인 i는 1부터 m까지 fi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요 i 중에서 하나 뽑는 거예요. i 중에서 이제 하나 뽑는데 무슨 i냐면 얘를 최소화하는 그런 i. 얘를 뭐 fi를 에다가 i를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쭉 m도 넣어볼 건데 그 중에서 fi를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런 i. 그게 이제 요런 표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델타 x는 어떻게 찾아지냐면은 일단 써보면 이 B 인버스 B 이 B 인버스 B는 뭐냐면은 요 놈들이에요. 예. 요 놈들 중에 R번째 녀석을 B 인버스 AK 벡터의 R번째 녀석. 그러니까 B 인버스 AK 벡터는 이제 얘네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랑 요거랑 크기가 똑같으니까 R번째라는 거는 이제 같은 행에 있는 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R2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되는 거죠. 같은 행에 있는 얘 나누기 얘. 그건데,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R이 뭐냐? R이 바로 R급인 i는 1부터 m까지 중에서 요 B 인버스 B B 인버스 B 열벡터의 i번째 녀석이랑 B 인버스 AK 열벡터의 i번째 녀석을 서로 나눴을 때 요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런 i 걔가 바로 이제 R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때 요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모든 이런 행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 어떤 행에 대해서만 하냐면은 요 열벡터의 원소가 0보다 큰 애에 대해서만 0보다 큰 그런 행에 대해서만 이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열벡터의 그러니까 이제 어디였어? 요 열벡터죠. 요 열벡터에 있는 원소들 값들 중에서 0이거나 아니면은 뭐 0보다 작은 음수인 애가 있으면 걔네는 이런 이 비율을 최소화하는 검사를 할 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으로 달아주고 그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양수인데 여기 0 들어가 있고 0 곱하기 마이너스 xk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0 곱하기 마이너스 xk는 어차피 0이니까 내가 그때 xk를 아무리 늘려봤자 그거에 해당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그 기저변수가 있겠죠. 그 값이 괜찮다 이거 0 이상이다 이거죠. 양수 더하기 0이 되니까 걔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만약에 뭐 0보다 작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음수겠죠. 근데 음수면은 근데 여기에 또 음수를 곱해줄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xk라는 애는 얘는 0보다 큰 0 이상인 애니까 그러면 이제 0 이상이 아니라 이제 0보다 키워주고 싶은 거니까 xk가 0보다 큰데 그러니까 그 양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라면 둘이 곱해가지고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xk 아무리 늘려줘봤자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기저변수 x 모시기는 괜찮다. 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최소 비율 검사를 사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순서로 나열된 현재의 기저변수들 중에서 지금 이제 xb라는 애가 기저변수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기저변수들의 뭐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ib라고 하면은 얘도 뭐 j1, j2 이런 식으로 j 기저변수는 m개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죠. xj1, xj2, xjm. 근데 사실 요 j1, j2라는 거는 요 안에서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n 번째라는 거고 실제로 기저변수들이 여기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을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변수가 x1, x2, x3, 뭐 x4, x5인데 전체 변수가 이건데 근데 기저 변수는 예를 들어서 뭐 x5, x1, x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i, b라는 거는 5, 1, 4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j1에 해당되는 게 5고 j2에 해당되는 게 1이고 J3에 해당되는 게 4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R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서로 나열된 현재 기저변수들 중에서 R번째에 위치하는 기저변수가 XK에 의해 대체가 돼서 탈락변수로서 기저변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저변수 집합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그래서 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거의 심플렉스법 다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약간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비기저 변수 xj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j가 비기저 변수니까 그 j는 in 안에 이제 원소여야 될 거고 그때 이 목적 함수를 그 비기저 변수로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미분 xj인데 z라는 애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위에서 유도를 했었어요. z라는 애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예, 여기 z가 넣는 해서 여기까지 여기 왔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온 건데 그대로 써보면은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플러스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N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XN 요건데 요게 사실 그냥 마이너스 C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요 부분 요거는 상수잖아요. 요거는 xj가 없는 그냥 상수니까 상수를 xj로 편미분하면은 이거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xj가 있을 텐데 왜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요 자체가 이제 행벡터예요. 요 자체가 어떤 행벡터고
거기에 이제 요런 비기저 변수 열 벡터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안에 어떤 우리가 지금 xj가라는 애로 편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xj가 비기저 변수니까 여기 어떤 xj가 마이너스 xj 형태로 있겠죠.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이랑 곱해질 요 행벡터에 사실 원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j가 어차피 인덱스니까 요 행벡터에 요거랑 이제 곱해질 애는 사실 요 행벡터가 아니라 그 a라는 애를 a1, a2 이렇게 해서 n까지의 열벡터로 구성된 행렬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어차피 xj라는 어떤 애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이제 j가 여기 어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비기저 변수 벡터의 마이너스 xj랑 곱해질 애의 값은 사실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애가 있는데 바로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근데 N 요거는 이제 전체 비기저 변수들의 이제 행렬이랑 그런 전체 비기저 변수들의 목적 함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서 얘만 이제 가져와 가지고 XJ에 해당되는 AJ, 여기 CJ, 얘가 이제 요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XJ, 요거를 사실 XJ로 편미분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XJ가 곱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애들이 이제 막 있겠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런 게 이제 막 있을 텐데, 걔네들은 어차피 XJ가 없는 항들이라서 편미분하면 다 0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XJ예요. 이렇게 편미분한 것만 써주면 돼요. 그냥 편미분한 것만 써준다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J 빼기 CJ구나. 그래서 요거를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여기까지 가져오면, 근데 사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ZJ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ZJ 빼기 CJ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적 함수를 그 비기저 변수로 편미분한 거, 그게 마이너스 ZJ 빼기 CJ라서, 그 말이 요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요 값은 목적 함수에 대한, 아니 목적 함수에 대한이 아니라 비기저 변수 xj에 대한 목적 함수의 변화율이잖아 이게. 그렇죠? 요거를 내가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게 얼마만큼 변하냐, 이만큼 변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즉 요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할인가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고요. reduced cost라고. 자, 그래서 할인가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또 보면 이것도 보충 설명인데, 이번에는 임의의 기저 변수 xj에 대해서 기저 변수예요. 그러니까 i, b라는 애를 기저 변수들의 인덱스 집합이라고 하면 그 j는 요 안에 속한 그런 인덱스인 거고, 자, 그 xj가 기저 변수들 중에서 L번째에 위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ib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j1, j2 쭉 해서 뭐 j, m까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뭐
L번째라는 거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니까 어떤 J, L이라는 애가 이제 여기 어디 있는 거죠. L번째 기저변수들 중에 L번째 A다. XJ라는 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을, 또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단위 벡터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2하고 밑에 L 이렇게 하면은, 이제 L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단위 열벡터다. 그러니까, 뭐 0, 0 이렇게 하고, 1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리고 L번째 원소, 그것만 1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 0이고, 그리고 요 맥락에서 이 열벡터의 뭐랄까, 그 크기는, M 차원인 거죠. M 차원 열벡터. 자, 그때 한번 우리 할인가 ZJ 빼기 CJ를 되살려서 써보면은 ZJC 빼기 CJ 지금 이제 요거죠 요거 요게 요 할인가니까 그래서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 J 빼기 CJ잖아요. 근데 요거가 사실 요 부분이 그냥 이 2의 L이 된다 이거야. C B 트랜스포즈 2의 L 빼기 C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A를 이렇게 BN으로 만약에 쪼갰을 때 뭐였지?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전체 기저변수까지 포함한 전체 형태, 그러니까 C, B 인버스 N 대신에 A를 넣고 빼기 N 대신에 그냥 C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해줬을 때,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줬을 때, 이 A를 우리가 BN으로 분할한 걔를 넣어주게 되면, 그리고 얘도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CB 트랜스포즈, CN 트랜스포즈로 분할이 되니까 CB 트랜스포즈, CN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요런 행벡터 빼기 CB 트랜스포즈 CN 트랜스포즈 요런 행벡터가 되니까 근데 요 B 인버스 B 얘는 이제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제 안 써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그 0 행벡터가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요런 식으로 0, 0, 0 요런 행벡터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 빼기 이제 요게 오는 거잖아요.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N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래서 요 자체도 이제 어떤 행벡터인 거죠. 그래서 행벡터랑 행벡터 가로로 붙여서 한 행벡터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J인데 이게 J라는 애가 기저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걸 계산을 했을 때 요게 그냥 CJ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돼버리고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B 인버스 B 얘가 사실 B 인버스 이제 AJ들로 이제 여기 다 차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인덱싱을 하는 게 조금 골치 아파가지고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저변수에 대한 할인가가 다 0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요게 사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극점에서 기저변수에 연관되는 할인가는 다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렉스법에서 극점 이동을 할 때 비기저변수 하나를 진입시키고 기저변수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그때 그 진입 변수의 값의 변화에 의해서만 그 목적 함수 값이 변하고, 그리고 탈락 변수의 값이 변하는, 탈락 변수의 값도 사실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는 사실 목적 함수의 값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심플렉스법으로 극점 이동 진입 변수가 하나 있어서 비기저 변수의 값을 0에서 증가시키면, 그래서 목적 함수 값이 항상 이제 증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다뤄봤고,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우리 심플렉스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다 거의 설명한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은 제가 조금 요 부분 살짝 그 인덱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좀 머리도 좀 복잡하고 이래서 적당히 넘겼는데, 와서 물어보면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심플렉스 표라는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